문 단장님께서는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단장님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정말 이 작품이 나한테는 정말 기억에 남는다 하는 작품이 있을까요?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 탑을 그러니까는 꼽는다면? 저는 이제 미국에 살면서 발레단 활동하면서 가끔 휴가 나오면 이제 뉴욕에 오면서 항상 봐왔던 발레단이 ABT예요. 네. American Ballet Theater.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세계 톱 발레단의 어떤 그 모델 이 ABT로 저는 네, 생각하고 네, 네. 영국 로열 발레단에 있을 때도 늘 봐왔던 ABT에서도 봤지만은 영국 제 학생 1년 이제 동안 다니면서 네. 정말 저 작품 너무 좋다 했던 게 로미오 앤 줄리엣 예. 그리고 크랭코의 오네긴 네. 두 와우. 작품 그래서 저희가 클래식하고 현대 발레를 맞아요. 했는데 네. 이 두 작품은 아무 단체한테만 아무 단체한테 안 네. 주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돼서 이제 저기 노크를 했는데 오네긴이 먼저 됐고 이건 정말 꿈의 명작이고 네. 그다음에 오네긴이 되고 나서 오네긴 한 걸 보니까 맥밀런 재단에서도 할만하네. 이제 왜냐면 네. 레퍼토리를 다 우리 네. 발레단에 네. 보유하고 있는 작품들 네. 이제 거기에 오네긴도 있으니까 그냥 흔쾌히 이제 그죠. 로미오 켄넷 맥밀런 그래서 저는 무용수들의 성장도 중요하지만은 무용수와 네. 함께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객도 같이 성장을 해야 되기 맞아요. 때문에 고전 클래식 발레 지나고 나서는 현대 안무가 유명 킬리안, 뭐 나초 네. 두아토, 윌리엄 포사이드 이런 작품들 하인스 폴리 저기 오하드 네. 나하린 오하드 나하린이라든지 네. 이런 작품들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게 무용수들도 성장해야 되고 세계적인 안무가들의 작품을 한국 관객들이 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한국 관객의 성장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그렇죠. 했기 때문에 네.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작품을 매 작품마다 선택을 했고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하게 하고 싶었던 두 작품이 오네긴하고 네. 케넷 맥밀런의 로미오 네. 앤 줄리엣인데 정말 스파터쿠스와 같은 그런 작품들이죠. 네. 그냥 네. 누가 봐도 네. 그냥 명작이고 명작이죠. 발레리나라면 누구나 하고 싶은 문 단장님 꿈의 하고 장면. 싶었지. 우리가 그 시기였으면. 영상이 있습니다. 네. 드라마 발레를 아. 가지고 했던 건데요. 거기 잠깐 보시면 거기 이제 로미오 줄리엣하고 오네긴이 좀 나와요. 너무 아름다운 네. 작품. 네. 로미오의 죽음에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하는 줄리엣. 연인을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은 마치 연극을 보는 듯합니다. 유니버설 발레단이 공연하고 있는 드라마 발레의 한 장면입니다. 화려한 고전 발레의 기교 대신 섬세한 감정 연기와 실감나는 칼싸움이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연극적인 요소가 되게 많이 가미되어 있어가지고요. 진짜로 몰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발레보다 더 연기를 하는데 좀 더 리얼해요. 고전 발레에서는 보통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때 두 손을 왼쪽 가슴에 대는 동작을 하지만 드라마 발레에서는 포옹과 키스를 통해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형식에 치중하기보단 이야기의 극적인 흐름과 무용수의 섬세한 연기가 강조됩니다. 지난달 내한한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까멜리아 레이디를 비롯해 최근 국내 무대에서 드라마 발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발레 공연이 많아지고 관객층도 두터워지면서 19세기 유행했던 고전 발레만으론 관객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또 한국 사람들은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고 스토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특히 이런 드라마 발레들이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보신 감탄을 리포트가 그러니까 2012년에 했던 리포트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 네, 드라마 발레 약간 한국 관객들이 좀 눈을 뜨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참 좋은 작품 굉장히 많이 양 발레단에서 정말 그래서 국립발레단에서 요번에 요거 한대 이러면 너무 좋아 막 이러고 있으면 좀 있으면 또 유니버설 발레단에서 또 이거 하고 너무 좋다 막 이래 정말 쌍두마차라는 말이 정말 맞아요. 어떤 네. 관객분은 네. 우리가 해외 안 나가도 네. 이런 작품을 볼 수 있게 그러니까요. 해줬어요. 왜냐면은 네.
저 로미오 앤 줄리엣 맥밀런 작품은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저기 없잖아요. 그 아메리칸 발레단도 해외 공연 너무 작품이 커서 네. 순회 공연을 못 해요. 안 해요. 그렇죠. 주로 비용이 오페라 너무 많이 하지만. 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영국으로 가거나 EBT로 그렇죠. 가거나 가서 봐야 되는데 이제 네. 한국에 앉아 있으면서 이 작품을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그러니까요.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네, 네. 저는 국립발레단은 그 프랑스 그 오페라 발레단의 그 지젤 가져오셨을 때도 그때도 너무 기억에 많이 남아요. 네, 네, 네. 그 그리고 롤랑 푸띠 작품하고. 네, 로랑 푸티다 네. 네. 유리 선생님 다음에도 프랑스 분들이랑 프랑스의 역시 발레가 종합 예술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는 라이팅도 프랑스 사람이 비치니까 달라요. 라이트가 너무 아름다워. 라이트 속에서 조명이, 이만큼 그 귀신들 나오는데도 그냥 차가운 얼음 속에 들어가는 느낌. 네. 라이트가 사람이 이야기를 더 이끌어간다. 세트도 세트지만 네. 우리가 옛날에 무용수의 기량 세트 아름다운 세트가 라고 그죠. 하지만 마지막은 조명이 라이트더라고요. 맞아요. 살리고 주는 그래서 그분이 완벽한 스태프를 가져와서 그때도 이탈리아에서 모든 그 의상들을 가져왔는데 네. 역시 이탈리아에 300년 넘어는 그 전통적이니까 뭐 춤추고 후 앉으니까 이 실크 치마가 확 내려가는데 네. 똑같은 춤추도 어머머. 아름답다. 진짜 아름다움이 테크니크만 아니고 코스튬 네. 모든 거 서분들 그리고 강아지 강아지. 나와가지고 처음에 진짜 강아지. 아니 걔가 제일 비싼 그 출연비를 받았어요. 걔가 아니 그때 13년도 12년도인가 150만 원이었어요 하루에. 1회 출연료가요? 네. 저보다 낫네요. 일하면서 300만 원 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프리마들보다 많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부럽다. 지방에 갔을 때 저는 그 집안만 못 갔거든요, 뭐 때문에. 그럴 때 오줌 샀대요. 그래서 기저귀들이 와가지고 그 앞에 가서 이렇게 해서 휴지 가져와서 닦았대요. 왜냐면 발레리나가 넘어지잖아요. 그치. 그럼 안 되죠. 그런데 그 마틸드가 이렇게 나와서 오는데 너무 아름다웠죠. 그리고 의상의 색감이라고 하는 게 카텐콜을 하면서 이 의자에 서는데 이쪽에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춤을 추지 안 하고 있어도 미스라고 하는 느낌이 역시 이탈리 사람들이 화가 무대 세트로 해서 사실은 지젤이라고 하면 유니버설 발레단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러시아의 코치를 많이 모셨는데 프랑스의 사람이를 모시니까 역시 로man틱 리즘에 대한 거 자기들 자부심이 있잖아요. 파리 오페라 발레단. 그죠. 참 그분 원래 작품도 지젤이 프랑스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여자보다 여성스러운 라인들을 가르쳐 주던데 너무 아름다웠어. 진짜 사실 프랑스 사람들도 역시 멋져. 멋져. 미스는 사실은 올레 비노그라도프 감독님이 그림도 그리시잖아요, 그분. 화가세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분 안무죠. 연출 쪽과 특히 무대 미술, 의상 쪽이 굉장히 뛰어나셔가지고 저희가 라바이델 할 때도 놀랬어. 동키호테 초연할 때 네. 의상이 새 거가 오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요즘 콩쿨에 가면은 지젤은 마을 처녀잖아요. 네. 근데 콩쿨 의상에 다 스펑크를 달아요. 본전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마을 처녀가 그죠. 소민인데. 뭐 콩쿨이니까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외국 분들이 보시면은 조금 좀 창피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때 동키호테 1막도 그 마을 그냥 이게 귀족 춤이 아니고 마을 사람들이 나오는데 빨간색 의상에 갑자기 그 의상 감독님한테 검정 스프레이를 가지고 오래요. 그래서 스프레이로 본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게 아니라 이제 낡은 의상처럼 보이게 하려고 해진 거를 표시하려고 해진 데도 표시하고 멋지세요. 그리고 이제 조명이 멋지세요. 다리 이쪽에 떠 있으니까 조명이 이쪽을 비춰서
거기 있는 그쪽에 그림자가 있어야 되는구나. 늘 조명을 여기는 더 밝게 이쪽은 더 어둡게. 특히 조명, 무대 의상과 무대 미술에 굉장히 뛰어나서 저희가 올렸던 백조유수가 92년도인데요. 지금 봐도 실증이 안 나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분들도 그런 스태프들이 외국에서 돌아와서 많은 걸 배우는 배웠어요. 거죠. 그래서 네. 사실은 창작 발레를 계속 해야 됐다 우리끼리라고 하는 시기보다 우리 발레계가 그런 명작들이 와서 이제야 창작을 할 수 있는 네. 시기에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클래식 베이스가 확실하게 있어야지 우리나라의 창작을 만들어서 우리 수출을 할 수 그죠. 있는 네. 시기에 왔는데 네. 그렇게 해서 국내에 있는 스태프들도 많이 수준이 좋아져서 그렇죠. 우리도 맞아요. 네. 예, 기술도 좋습니다. 네, 발레리나도 그렇지만 무대라고 하는 게 무대 기술도 좋아야 돼서요. 네, 네. 저 지젤의 그 무대 미술 말씀하셨는데 그 리포트 있거든요. 제가 그때 지젤 할 때 그때 제가 기억하는데 국립발레단 정기 공연 사상 열흘간 공연이 전석 매진이었어요. 네. 전부 다 기억하시네요. 네, 그거 네. 10번나 했나요? 네, 열흘이었다고 제가 기억하고 진짜 있는데 잘했어요. 네. 낭만 발레 대표작 지젤이 국립발레단 정기공연 사상 첫 전석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지젤은 국내 처음 선보이는 파리 오페라 발레단 버전으로 안무가를 초빙해 강도 높은 연습을 거쳤습니다. 새롭게 배우는 것 같았어요. 그 전에 러시아 버전이나 뭐 이런 것도 했었지만은 어떤 프랑스 파리 오페라의 어떤 오리지널로 새롭게 배워서 정말 어떤 지젤에 대한 마침표를 찍는다고나 할까? 파리 오페라 발레단 주역 무용수를 포함한 탄탄한 캐스팅에 무대와 의상도 공들여 새로 제작했습니다. 제작비가 많이 든 신작이지만 오히려 입장료는 내려 공연장 문턱도 낮췄습니다. 5천 원부터 보일 수 있는 좌석도 있습니다. 군립기 때문에 국가 국민들을 위해서 티켓가 비싸서 못 본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0년도 넘어서는 네. 우리가 1년에 2작품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작품 할 수 있게 10번 했죠. 그때도 매진했어요. 많이 했죠, 진짜. 창작도 하시고. 네네. 네. 완자호돈도 그것도 이탈리아도 가봤고요. 그렇죠. 해외 공연도 하셨고. 네, 뭐 저는 그래도 오랫동안 발레단 단장을 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을 했고 이제 후배들이 열심히 할 겁니다. 발레단. 네. 저는 문 단장님 처음 뵀을 때 춤 추시는 걸 봤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심청으로 너무 신전도 2000년인가 그때 시카고에 네, 미국 네, 공연 네. 갔을 때, 그때 갔었어요. 제가 진짜. 그때는 진짜 너무 감동해서 그냥. 그 서양 사람들이 심청을 보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더욱더 그렇지 네. 효에 대한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산막의 상봉 장면에 많이 울어요. 근데 뉴욕에서 공연할 때도 그 댄스 매거진의 편집장님이 참석을 했는데 보셨는데 공연 끝나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많이 울더라. 진짜 많이 울어요. 와, 그 당시 관객들 네. 기억나세요? 어땠는지? 심청은요 어딜 가도 기립박수. 그래요? 네. 하여튼 많은 사랑을 받았고 사람들이 서양 발레와 한국 문화 이게 맞을까? 이렇게 안 보신 분들은 상상을 못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전통과 발레를 잘못 조합하면은 굉장히 촌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블렌드가 얼마나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데 심청이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초연 때부터 굉장히 잘 됐고 내년이 40주년이에요. 진짜요? 심청. 그래서 40년 동안 계속 올릴 때마다 맞아요. 수정을 해온 네. 작품이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단원이 이제는 창작 발레가 아니고 심청은 고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겠네요. 네, 맞아요. 네. 왜냐면 백조유수도 한때는 창작이었지만 지금 그렇죠. 고전이 됐던 것처럼 그래서 좀 정말 우리가 전 세계에 항상 해외에 나가면 초창기 특히 초창기 때는 98년도 시티센터에서 공연할 때는 한국 발레가 있어? 가 질문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한국 사람 무다리 가지고 발레가 돼? 이런 질문도 받았어요. 그 당시 98년도 2001년도 이때
그리고서는 공연을 보시고 너무나도 놀랐는데 뉴욕 네. 타임스에서도 LA 타임스에서도 굉장히 그렇죠. 제가 LA에서 공연을 하는데 저희를 프레젠팅 해주셨던 퍼즐라이라는 되게 뭐 파리 오페라 발레단, ABT 이런 알빈 에일리 이런 단체들을 기획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저를 클래스 끝나고 뭐래요? 그래서 갔더니 줄리아 제 이름 영어로면 네. 여기 LA 타임스에 평론가 무용 평론가 있는데 이분은 누가 와도 날 비판. 믿게. 네. 도마질한다. 네. 그러니까 평이 안 좋게 나와도 실망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미리 네. 마음의 준비를 백시를 맞으신 거죠, 백시. 했는데 그분이 너무 잘 써주셨고 평론가분들은 보통 첫날 공연만 오시고 안 오시거든요. 네, 네. 근데 4번 하면 4번을 다 오고 와우. 감동받았구나. 여러 번 갔는데 계속 UBC 팬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완전히 저희 발레단의 팬이 되셨던. 좀 궁금한 게 하나 네. 있어요. 그 보통 발레 하면은 남녀의 사랑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쵸, 예. 하지만 심청은 네, 아버지와 딸의 뭐 이것도 사랑의 한 종류이긴 그쵸, 한데 예. 그거를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또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왜 근데 사랑하게 부모 되는지 자식 관계는 누구나 다 어느 그건 나라든 같으니까. 상관없이 이거는 네. 보편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통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일단 심청 같은 경우는 1막에서는 예를 들어서 오페라에서는 나비 부인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오래 전부터 서양 유럽 사람들이 일본의 문화, 투란도트를 통해서 중국의 문화에 익숙해졌잖아요. 그들이 잘 아는 그들의 문화인 오페라를 통해서. 근데 네네네. 발레는 서양의 문화인데 거기에 이제 한국 문화를 1막에서는 서민적인 문화, 네. 2막에서는 바닷속 환상, 네. 3막에서는 우리나라의 궁정. 문화를 네. 다양하게 보여주고 또 주제가 좀 색다르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신비롭게 네. 보고 제가 미국에서 잘할 때만 해도 그때 쇼건 이라는 네, 소설이 네. 나와가지고 일본, 완전 미국 전역의 히트가 네. 쳤고 그 다음에 영화로도 나오고 일본 문화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지만 넌 어디서 왔냐? 그럼 한국에서 왔다 하면 한국이 어딘지 몰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를 처음으로 한국 이상은 이렇게 생겼구나. 뭐 한국에 이런 스토리가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비롭게 이제 네, 받아들이고 심청이라는 작품이 13개국 네. 40개 도시에서 공연을 했는데 가는 곳마다 다 네. 이제 특히 오만 로열 오페라 하우스가 개관 공연을 할 때 네. 저희가 초청을 받았는데 그때 개관 공연이 3개월이었어요. 그래서 초연 게 첫 오프닝 공연에 갔는데 프랭코 제페렐리의 네. 투란도트를 네. 플라시도 도밍고가 아우. 지휘하는 지휘해서. 공연이었어요. 네. 네. 그리고 그 3개월 동안에 발레단은 딱 4개 단체만 초청을 했는데 아메리칸 발레 티어터, 라스칼라 밀란, 네. 마리인스키 발레단 그리고 저희. 한국의 유니버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와 대단하다. 그때가 2001년 11년도였으니까 그때 2011년, 벌써 네. 우리가 그런 단체들하고 어깨를 어깨를 나란히 나란히.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그게 굉장히 좀 놀라웠고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심청이 너무 좋아서 2012년도에 다시 오만에 춘향으로 초대를 받았는데 네. 재작년에 아부다비 뮤직 페스티벌에 네. 설립자이자 이사장이 한국에 내한을 오셨어요. 그래서 많은 국내 단체들을 만났는데 저희도 이제 그분이 이제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만나 뵀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2011년도 12년 전에 중동에서 보여줬던 심청 공연이 아직도 회자되고 있다고. 그래서 2027년도에 이제 저희를 초청을 이제 네. 하게 됐는데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깜짝 놀랐고 네. 그때 왜 유니버설 발레단을 선택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거기 오만 로열 오페라 하우스 극장장님이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작품, 네. 뭐 지젤, 백주요소 이거는 어느 단체든 다 볼 수 있죠. 있지만은 네. 그런 새로운 유니크한 작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보여주고 싶었다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리포트가 있습니다. 봐야죠. 네.
그때는 약간 새로운 시도로 수중 촬영했을 때 그때 리포트를 한 건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선이 고운 한복에 토슈즈를 신은 무용수들이 우아한 동작으로 잔치를 벌입니다. 서양의 발레로 표현한 우리 고전 심청은 1986년 초연 이후 끊임없이 관객들의 눈높이에 맞게 진화해 왔습니다. 심청이 눈먼 아버지를 위해 인당수에 빠져 용궁으로 가는 장면. 초연 때는 없었지만 2009년 공연부터 무용수가 물속에서 발레 동작을 선보이는 장면을 촬영해 동양의 신비로움을 살려냈습니다. 14시간에 걸쳐서 수중 촬영을 해서 접목을 시켰는데 창작 발레를 디지털화 시켜서 굉장히 그 호응이 좋았습니다. 발레 매력을 한껏 살리면서 인신공양이란 소재를 아버지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풀어내 외국에 우리의 효 사상을 알렸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 등 200회 넘는 외국 무대에서 호평을 받으며 한국 발레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드라마가 더 많이 합쳐진 것 같아요. 그냥 동작으로 보는 것보다 드라마, 심청과 왕의 연기를 보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이번 공연에선 기존의 간판 스타들과 함께 외국인 발레리나도 심청을 연기합니다. 27년 동안 전 세계 관객들을 웃고 울게 한 우리 창작 발레 심청. 동서양에 어우러진 독창적인 공연이 시공을 초월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SBS 정경입니다. 우와. 네. 저 화면에서 잠깐 나왔잖아요. 관객들이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렇게 박수 치는 장면이 나왔는데 다시 봐도 좀 뭉클하시겠어요. 네, 너무 저는 사실은 이제 호두까기가 잘 되지만은 가정의 달이 5월이잖아요. 네. 그래서 5월 달에 심청을 장기 공연을 하면은 어르신들 모시고 네. 또 부모님들도 좋아하시고 그렇죠. 아이들한테는 네. 좋은 교육, 그러니까는 그걸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에듀테인먼트. 네. 그렇죠. 요즘은 좋네. 효에 대해서 또 이제 그쵸. 이런 네. 좋은 것 교육이 같아요. 또 우리 맞아요. 요즘은 네. 심청이라는 스토리를 아나요? 우리 어린 그래도 알지 않을까요? 알죠. 네. 저 애가 많이 정도는. 커가지고. 저희도 그 서양에서는 뭐 백설공주, 네. 뭐 신데렐라만 우리나라는 심청, 심청. 뭐 이런 춘향이니까 이런 전통도 알고 이런 효에 대해서도 배우고 부모님께 또 효도할 수 있는 그런 그렇지. 장기 공연이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더군다나 해외에서도 엄청 많은 네. 사랑을 받았던 네. 작품이라서. 두 분이 정말 단장님으로 계시면서 그러니까요. 얼마나 열심히 또 한국 발레를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 오셨는지를 정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국립발레단, 유니버설 발레단 다 이제 다양한 작품 올렸는데 저 작품은 우리 발레단 건 아니지만 너무 좋네. 막 그렇게 생각하신 게 어떤 상대방 그 단체에서 어떤 작품 한 게 스파르타쿠스. 네네. 저는 언에긴. 네, 언에긴. 언에긴. 네네. 너무 좋고 저기 스파르타쿠스는 정말 획기적인 네. 정말 하나의 그때 터닝 정말, 포인트였던 것 네. 같아요. 네. 맞습니다. 꼭 한번 봐야겠네요. 네. 좀 자주 하면 좋은데 네. 네. 아까워. 유니버설이랑 같이 해야 될 거예요. 지금 네네네. 지금 그런데 참 유리 선생님 작품은 너무 오래되는 작품 것 같은데 보면 감동을 받아. 무용수들도 힘이 나. 고단해도. 예, 그래서 한번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꼭 보세요. 열심히. 문단장님 언에긴 너무 좋아. 진짜 은혜긴 정말 아유 발레는 그런 아름다움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네. 사실 영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정말 예전에 생각도 못했던 해외에서 한국 발레가 인정받고 그런 거를 제가 또 느낀 계기가 있었는데 인도에 발레 공연하러 국립발레단 인도도 가져가시고. 네, 인도도 가셨어요? 네. 근데 거기서 공연도 좋았지만 공연을 너무 좋아하고 관객들이 현지 관객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지만 그 공연 끝나고서 거기도 인도에 발레 꿈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처럼 거기도 인제 발레를 막 시작해서 하는 그 친구들이 국립발레단의 무용수들을 보고 유튜브에서 봤던 그러니까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영상으로 봤던 그 무용수들이 우리 눈앞에 와서 우리한테 가르쳐준다고 얼마나 그러는데 좋았을까요? 너무 감동하고 막 우는 애들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네, 제가 뭐 우리가 유럽이나 러시아에 따라가야 되겠다고 네, 하지만 네. 우리도 발레 선진국에 접어들면서 그죠. 우리가 남쪽에 조금 아직 발레를 보지도 못하고 배우지 못하는데도 가봐야 되겠다 하면서 마지막은 제가 마지막 연기할 때는 캄보디아, 네. 인도 그쪽에도 갔거든요. 네. 그래서 가서 현지에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러면 트라크에 타고 와. 애들이 트라크에 싣고 와. 대단하더라고요. 예. 진짜. 사실은 생활이 어려워서 그래도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면서 하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 하는데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노후지만 캄보디아에 가서 가르쳐 주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이제 너무 유럽이나 그런 거 우리가 많이 배웠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도 또 손들을 밀어줘야 되는 시기가 왔지 않을까 싶은 시기입니다. 인도 다녀와서 했던 리포트가 있거든요. 잠시 보겠습니다. 같이 가주셔서. 지젤부터 라 바야데르까지 다양한 발레 작품의 주요 장면들이 뉴델리 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발레 공연을 처음 본 관객들로부터 아낌없는 갈채가 터져나옵니다. Fantastic performance, and it seems like I was sitting in a heaven. So my children and myself enjoy a lot. 이틀 공연 중 하루는 뉴델리 지역 학생들에게 공개됐습니다. This is very good performance. I have never seen such type of performance. 인도는 변변한 직업 발레단 하나 없는 발레 불모지입니다. 국립발레단이 인도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 공연을 따로 마련하고 발레 교실을 연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발레 무용수를 꿈꾸는 청소년 20여 명을 위해서는 수석 무용수들이 직접 선생님으로 나섰습니다. 구멍난 발레 신발을 몇 달째 그대로 신고 연습할 정도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선망하던 무용수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각오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It's a big day for me. And I just really love it, and I'm controlling my emotions and tears. I feel blessed. 이때까지 러시아, 이탈리아에 가면서 많은 선진국을 다녔지만 작년보다 캄보디아, 올해는 인도. 이제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나라에 됐다. 이번 공연은 수교 40주년을 맞아 인도 한국문화원이 마련했습니다. 발레 불모지 인도에 국립발레단이 뿌린 씨앗이 문화 교류에 소중한 싹을 틔울 것이라는 기대가 높습니다. SBS 김수연입니다. 수연 씨 기억나요? 무대 뒤에 보루가 떨어져가지고. 맞아요. 무대 같지 않은 데를 판단을 공연장이라고 하기 어려웠어요. 위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도 단원들도 정거예요. 무대가 암만 좋지 않아도 너무 열심히 봐준다는 걸 느끼니까 열심히 해줬어요. 러시아 발레를 우리가 받고 파리 발레를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또 다른 나라에 가르쳐주는 한국의 발레를 또 소개해주는 거니까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저도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진짜 정말 한국 발레가 이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두 분 정말 보람을 정말 노력을 엄청 많이 하신 거잖아요. 진짜로.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발레 축제 얘기를 이제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5월달에 커넥션. 그래서 왜 이 공연이 올라왔는가? 에 대한 얘기를 지금까지 우리가 쭉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과거를 알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출연진이 굉장히 화려한 것 같아요. 어떻게 프로그램이 이제 구성됐는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구성은 김조은 교수가 예술관도 저희는 그냥 언제 나오라 하면 나와서 나오고 이제
질문하면 질문대로 토크쇼 하는 거고. 예, 네. 근데 모든 구상은 김주원 예술감독이 하셨는데 선물같이 좋은 레파토리를 우리가 좋아하는 레파토리를 준비해줬어요. 단장님 두 분께서 좋아하는 레파토리를 김지원 감독님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사인도 없었어요. 네,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김지연이한테 다음에 공연 언제예요? 라고 받으세요. 답상은 저희가 차리겠습니다. 오시기만 하셔서 드시기만 하십시오. 선물같이 드리고 싶었었던 느낌이. 언제예요 이게 공연이? 28일. 28일. 네. 그래서 예술의 전당 토월 극장. 네네네. 근데 그러면 프로그램이 그래도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셨으니까 좀 말씀을 해주시면. 클래식 발레는 레이몬다라고 네. 하면서 유리 선생님 한로 수교 20주년 때 국립발레단이 가져왔는 레이몬다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레이몬다. 그 중에 하이라이트에 듀엣을 하는데요. 음악도 좋고 제가 너무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고요. 네. 유리 선생님 그거 하면서 우리 무용수들은 볼쇼이 극장에 가서 거기서 합동 공연도 했고요. 익스체인지로 했었던 기억에 남는 레파토리고요. 네. 그리고 찬작 발레는 왕자호동. 왕자호동. 네, 제가 왕자호동을 직접 춤추셨어요. 네, 88년도에 제가 일본에서 와서 난난곤주에 되어서 자명고를 찍고 그때 가르피오가 나가고 진짜요? 이거 찍다가 나갔어요? 네, 찍다가 나갔어요. 진짜요? 진짜야. 아 그런데 얼마나 연기를 열심히 아니 연습실에서 그 다른 남자 완 했던 그 사람 따잡았는데 이걸 하면 이제 집에 가서 밤에 애기 기저귀를 세탁기에 올리자라 하니까 올라가질 않아. 이거 그래서 아무래도 힘들어. 그래서 싱글 캐스트였거든요. 그래서 아프다 소리 안 했어. 선생님한테 단장님 임선남 선생님 저 죄송합니다. 발이 올라가지 않는데 너가 춤 주지 않으면 오프닝 나이트 문 열지 못한다. 아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서 올라갔어. 올라갔어. 그랬더니 병원 갔더니 붙었대. 하여튼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알잖아요. 음악이 나오면 아픈 게 잊어요. 이거 약간 환상 속에 있는지 자기 자신 도파민이 뭐가 나와요. 도파민 나와서 도슈즈 신을 때 다리가 안만 가져서 아파도 음악이 나오면 괜찮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랬다가 끝나고 그래서 신발 벗을 때는 두근. 그래가지고 집에 갈 때 이렇게 가도 슬리퍼 신고 그때는 잊어버리는데. 그래서 추억에 남아는 완자호돈이었고 제가 난장지기 할 때도 완자호돈을 잔작으로 새로 좀 리메이크하면서 만들어서 이탈리아도 같은 추억에 남아는 완자호돈 중에 아다지오 부분을 김지원 감독이 준비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그 주원이가 이제 클래식 작품 하나, 잔작 하나를 이렇게 대표작으로 하나씩 고르셨고 이제 이쪽에는 저쪽에서는 심청. 제가 원조 심청이거든요. 진짜 40주년에 되는 올라가야죠. 원조 심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 골랐고 심청 사실은 사람들이 해외에서도 공연하고 나면은 그 산막에 나오는 왕과 심청이의 이인무가 사랑의 이인무인데요. 그게 너무 좋아서 음악을 달라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CD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음악이 너무 아름다워서 CD 요청하는데 그 작품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작품 중에서 제일 큰 작품이 라바에델이기 때문에 항상 뭐 25주년, 30주년, 30을 큰 중요한 해에 라바에델을 하니까 이제 라바에델을 선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 문은숙하면 지질이라고 하지만은 제가 역할 중에서 나이가 점점점 들어가면서 지젤보다는 니키아가 더 좋더라고요. 그렇죠. 더욱더 드라마가 약간 향수 같아요. 향수도 젊었을 때 좋아했던 향수도 약간 좀 달콤한 걸 좋아했다면 나이 들어서는 좀 상큼하고 좀 그런 프레시한 그런 그게 바뀌는 것처럼 물론 다 좋아하지만은 선호하는 그 역할이 좀 나이가 들면서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작품을 좋은 작품을 준비해 줬고
있고 심청 라바야. 네. 뭐 출연진도 너무 화려한데. 네. 지금은 퇴단한 김지영 김지영 교수님 이제 교수님. 네. 황혜민 씨가 또 나오고. 이거 발표되기 전에 네. 연습실을 올라갔는데 네. 그날 혜민이하고 지영이가 와 있네요. 네. 둘이 준비하고 있네. 네, 매일 연습하고 있을 거예요. 김지영 씨는 그래도 뭐 무대에 서는 거 그 뒤에도 국립발레단 떠난 뒤에도 이제 가끔 섰는데 황혜민 씨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작년에 파드카트 잠깐. 작년에 했었나요? 발레 축제 때는. 맞아요. 네. 지금도 잘 움직여요. 이쁜 몸매가 있어서. 황혜민 씨 그 오네긴 그 마지막 공연 진짜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네, 남편 오늘 저기 그러니까 엄재영 같이. 엄재영 씨 왜 이렇게 못된 남자를 너무 잘해요. 그런 이미지 아닌데. 그러니까 아니에요. 너무 인권인데 거기서 완전 역시 프로다. 와 기대됩니다. 28일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에서 네. 그러면 그날도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토크쇼도 재밌을 그날의 것 같아요. 컨셉은 뭔가요? 우와, 톡쇼도 있고 또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모놀로그 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이렇게 편하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너무 편한데 오늘 약간 예고편처럼. 저희가 갈까요? 네네. 앞에 앉아주시면 더 편하게 할 때는 저희는 이 리액션 거의 돌고래 수준으로 해요. 이렇게 이건 여우 같은데 돌고래를 제가 돌고래 가끔 너무 웃음소리가 크다 이런 댓글이 달려요. 그래요? 네. 시청자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진짜 되게 예술을 사랑해 주시는 느낌이 있어서 좋잖아요. 저는 막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저도 어쨌든 90년대 말부터 계속 보셨잖아요. 그 세월이 이렇게 막 파노라마처럼. 저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어떤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켜주신 분에 대한 어떤 그런 경외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기대하면서 왔었거든요. 오늘 저희는 저기 우리 계속 말씀하시면서 코가 빨개지면서 눈물이 그렇죠. 정말 그 세월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세월을 함께 하시면서 자, 우리 다 같이 손 한번 잡고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진짜 너무 감동받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진짜 같이 함께 이렇게 손에 손 잡고 홍보해 주시고 너무 잘 나가고 잘하는 무용수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한국이 낳은 발레리노들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발레 공연하면 막 매진되고 요즘 정말 앞으로 이분들의 활약도 기대가 되는데 토대가 뭐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 한국 발레에서 이렇게 많은 스타들과 또 팬덤을 가진 스타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나 이렇게 보세요. 사실 제가 80년도에 한국에 왔을 때는 역시 기초교육에 대한 게 약간 부분이 있었죠. 저도 뭐 뉴욕이나 파리에서 공부하고 왔더니 그런데 다행히 예전 한국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에듀케이션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선화 중학교에서 문단장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탤런트가 있는 학생들을 차분하게 가르쳐서 고등학교까지 해서 벌써 고등학교 때는 졸업할 때는 프로 단체 가르마나 하는 무용세 만들어주시는 시기에 됐고 너무 우리 한국에서 발레를 배울 수 있는 시대에 됐어요. 그렇게 되는 게 한 20년 전에부터는 저는 그렇게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리를 잡아는 속에서 배우는
무용수들이 지금 세계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뭐 박세은이 네, 뭐 맞아요. 걔도 예원이었지만 학교 네, 좋은 네. 학교 에듀케이션 네. 잘 네, 배우고 네. 뭐 다 뭐 마린스키에 가고 ABT에 가고 뭐 네. 세계 발레단에 센터 하는 애들이 다 한국 애들이지만 유학해서 배우지 않아도 한국에서 배워서도 용기를 다 수출을 갖고. 할 수 있는 아. 시기에 됐어요. 네네네. 지금 뭐 어디 건쿠르에 나가서도 골드 메달 뭐 네. 1등 되는 거는 뭐 물론이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무용수도 수많은 무용수 뭐 너무나 탤런트 있는 무용수가 있어요. 저는 그 무용수들을 보면 안타깝다. 일자리가 좀 많이 없어서 한국에. 네, 지금 뭐 음. 민철이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 세계에서 픽업도 되지만 너무 한국에 탤런트가 있는 무용수들이 있어요. 노래 잘하고 춤 잘해주고 진짜 도연 쪽에서는 최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한국 사람의 탤런트는 세계가 인정하고 똑똑하고 우리가 볼 때는 중고등학교 에듀케이션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거 기초교육을 소나 뭐 예원 예고 뭐 다른 예술 학교들이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거가 교육과 너무, 또 예술적인 재능을 갖고 네. 있다. 근데 선아 같은 경우는 1976년도에 발레단 초대 예술 감독이었던 미국 선생님 에드리안 달라스 선생님이 네. 오셔서 그 기초를 그때 닦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영국 로열 발레단이 세종문화회관 개관 공연으로 왔을 때 거기 발레 마스터 두 분이 오셔가지고 7명을 시험을 봤거든요. 오디션을. 근데 7명을 다 합격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그거를 보면 에드리안 달라스 선생님의 교육 수준이 어땠는지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 기초 그때서부터도 옛날에 늘 꺼냈던 책이 학생들한테 보라고 비디오도 다 바가나바 러시아 메소딕이었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 그 기초가 그대로 저희가 또 마린스키 발레단하고 연결이 되면서 그게 이제 자꾸 변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같은 스타일로 같은 메소딕으로 이제 최대한으로 온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선화가 산실이 돼서 발레단이 탄생된 건데 지금은 이제 교육을 말씀하셨지만은 유니버설 발레단이나 국립 발레단에서 이제는 수많은 프로 무용수들이 성장을 하고 은퇴를 하면서 또 교육자가 되고 학원도 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오고 또 한예종이라는 학교가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특히 남자 무용수들은 군대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제 좀 실기 위주의 이제 한예종이 생기면서 실력을 계속 쌓아 나가면서 국제 콩쿠르에서 이제 군 면제 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좀 더 예전보다는 좀 더 열리고 그런 것들이 다 쌓여서 지금 그래서 이제 전민철도 정말 너무너무 저희 발레단 같은 경우는 주니어 컴퍼니 저희가 장학 사업을 해서 오디션을 해서 뽑아서 그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무료로 이제 지도를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전민철 지금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마린스키로 가지만 그렇게 성장을 해주니까 너무나 자랑스럽고 그래서 요즘 제가 하는 말이 발레를 일찍 하기를 잘했다. 맞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식생활도 그다음에 체격도 좋죠. 옛날에는 다 바닥에 앉아서 생활했잖아요. 이제 의자 생활로 바뀌면서 다리 길이도 길어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체격들이 너무 많이 좋아져서 그때 하기를 참 잘한 것 같아요. 아니 잘했어 문단장님. 근데 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원래 무용수를 하시다가 경영자 혹은 행정가로 변신하신 거잖아요. 근데 해보니까 이 행정을 하려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하더라 뭐 이렇게 좀 느낀 게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사실 최태지 단장님은 그러고 다른
그 정동극장에서도 계셨고 네, 그리고 네. 광주 시립발레단에도 가서 그 전혀 이제 연고가 없는 그곳에 가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네. 저도 여러 가지 해봤네요. 항상 빨리 각오를 잊고 발레리나라고 하는 거를 잊고 제가 이끌어 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보이더라고요. 해야 되는 게가. 제가 자꾸 발레리나기 때문에 내가 발레를 하니까라고 하는 거 아니고 이제 무대를 제작하고 만들면 관객들에 다가간다면 관객이 입장이 빨리 돼야 되던데 제가 무용스럽게 해서 살다가 그래서 저도 발레리나 할 때는 건조같이 너무 좀 우아하게 다녔는데 살다 보니까 자리가 사람이 바꾸네라고 할 때가 많이 슬플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여러 사람 만났을 때 진솔답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고 자기 격을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거 하기가 어려웠지만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면 각오를 잊고서 해간 것 같아요. 그리고 비교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특히 관주에 갔을 때 하나밖에 없는 시립발레단이었어요. 물론 국립발레단에서 관주에 가니까 비교하고 싶다 하면 비교하게 되죠. 저는 절대로 비교 안 했어요. 관주 시립발레단에 단원들이 있을 때는 절대로 국립의 국자도 말 안 했어요. 먼저 한다라가 먼저 있었던 데는 그랬었네 정도로 지나가지 비교해주면 여러분들이 하나밖에 없는 시립발레단다. 여러분들 살아줘야지 부산도 생기고 서울도 생기고 여러 군데 생기다. 여러분들은 우리 그랬다 하면서 말으로 좀 올려줘야 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 마음이 같지 않은 사람을 설득 시킨다 하는 게 사실은 행정가에 되는 제일이 어려움이었고 무용수는 자기 몸만 자기 몸에 싸우면 되지만 행정가에 대해서 리더에 된다 하는 게 자기 자신을 잊어야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는데 후회스러운 부분도 많지요, 살아가면서. 그래서 아직 살아가는 날 지금 있으니까 좀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은퇴할 때 약간 이제 무용수 발레리나로서는 항상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무대 스타이고. 근데 은퇴를 하고 나면은 잊혀져가는 그런 느낌이죠. 맞아요. 왕관을 항상 썼다가 이제 왕관 내려놓고 평민이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어쨌든 경영을 하면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후배들에게 그 중앙을 잘 물려주고 저는 모든 거를 객관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시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무용수도 케어를 해야 되지만 관객도 또 길러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다각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런 눈과 시선, 퍼스펙티브를 이제 완전히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게 한순간 그게 이제 시선이 이제 무대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관객으로 옮겨졌던 그 순간이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결정이 나를 중심한 것이 아니라 정말 공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단을 위하고 어떻게 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장하고 또 관객들이 성장할 수 있고 그런 외롭지는 않으셨어요? 늘 곁에서 도와주는 좋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건 외로움을 동반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굉장히 한국 발레 토대가 단단해졌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한 발자국 더 내딛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 무엇일까?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내가 요즘 자주 있지만 앞으로는 그 안무자도 나와야 될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클래식 발레 토대가 됐고 좋은 레파토리를 가졌기
만들게 됐지만 이제 우리가 K-발레를 세계의 신청 같은 작품을 더 많이 만들면서 그 만들 때 이제 한국에 있는 뮤연스가 네. 만들 수 있게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음악도 마찬가지지만 네. 소위의 음악만 아니고 조금 더 나는 국악적인 음악도 조금 발레에 할 수 있겠고 있으면 어떨까라고 궁금합니다. 네, 지난번에 로사 그 분홍화에 다는 강미선 씨가 춤췄었던 그 음악에 사람이 무연도 그랬지만 음악 속에 감정이 나오잖아요. 그 음악이 작품이 중요하죠. 이제 유병헌 예술가님이 예술가. 하신 작품이고 네. 국악 크로스오버 음악 네, 저는 작곡가였죠. 그런 음악이 속에서 네. 나와야 되지 않을까 잔작이 그냥 오케서 차이코스키 음악을 가져서 프로코피에프 음악을 가져서 잔작하는 거 아니고 한국에 있는 안무 근데 음악자가 알렌지하면서 조금 발레를 할 수 있는 템포나 리듬에 좀 하게 그거는 고와 그러니까 안무자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음악가 갖춰져요. 그리고 세트 그 팀 하나에 되어서 오랫동안 계속 회의하면서 서로가 이야기하면서 만들어내는 가정이지만 어려운 가정이죠. 언젠가 기다려줘야죠. 나오지 않을까요? 왜 이제 뮤지컬 유니버설에서 유니버설 발레단에서는 많이 만들고 있고 신촌도 40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서 지금 뉴욕 타임스나 뭐 다 인정받아는 작품이 됐잖아요. 근데 최근에 만든 그 지평권 국악 세계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작곡가이신데 그분 음악으로 유병헌 감독님이 코리아 이모션 정을 주제로 이제 스토리 없는 스토리 없이 음악 를 표현하는 국악 크로스오버 그러면 거기에 창도 나오면서 소프라노가 같이 나오고 음악이 굉장히 감동적인데요. 그런 작품들이 그 작품을 이제 춤지에서는 정말 한국 창작 발레 새로운 획을 그었다 이렇게 이제 평을 주셨는데 요즘엔 또 젊은 안무가들이 이제 국립에서도 그런 안무가 프로그램이 있고 또 와이즈 발레단이나 이제 민간 발레단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이제 창작 발레 작품들을 많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걸 굳건하게 이제 해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 대한민국 발레 축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정말 젊은 안무가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적인 역사적으로 보면은 로열 발레단은 케네트 맥밀런, 프레드릭 애쉬턴, 뉴욕시티 발레단은 조지 밸런신, 제롬 로빈스. 그다음에 스투카르트 발레단은 크랭코 이런 안무가들이 있을 때 그 단체가 엄청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 발레 성장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천재적인 안무가가 이제 그 지금 은퇴하는 많은 젊은 무용수들이 누군가는 선생님이 되고 누군가는 또 차기 단장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안무가가 되겠지만은 나초도와토도 세계적인 천재적인 안무가지만 언제는 무명의 안무가였죠. 그런 안무가들이 발굴돼야 되는 게 이제 앞으로 그런 안무가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나라에서 많이 지원이 있으면 좋겠어요. 좀 안무자한테 많은 거를 보고 와라, 좀 공부해라라고 하면서 좀 외국에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국가의 지원도 꼭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단체들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많이 생기고 있고 SBT가 지금 벌써 30년, 와이즈 발레단이 20년 올해 됐고 여러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하는데 조금 더 이런 사실은 미국 발레도 이제 그 뉴욕시티 발레단하고 ABT 두 양대 산맥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은퇴한 무용수들이 전국으로 퍼져서 리저널 발레단, 지역 발레단들에서 단장도 하고 선생님도 하고 뭐 공연 기획도 하고 이러면서 미국 발레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우리나라 발레가 이제 광주 시립 유일한 시립 이제 서울 시립이 생겼지만은 이제는 시립에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그런 민간 발레단들도 조금
말씀하셨지만은 네, 좀 그런 지원들을. 좀 지속적인 지원 너무 어렵게 하고 있어요. 있다면 네. 그 발레라는 큰 나무가 이제 좀 더 뿌리 네. 내리고 네. 필요한 것은 그런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한 그러니까. 것 같아요. 예. 발레 오페라 네. 전용 극장이 생겨서 다 같이 모여서 네. 시즌 유니버설 큰립이 개인적으로 하고 그거가 너무 비싼 렌트비를 내지 않아도 네. 네, 이연료 내지 않아도 조금 그렇게 해서 그 선장했으면 좋겠어요. 네. 발레 오페라만 할 수 있는 오페라 하우스 좀 약간 1,300~400석 정도에 가깝게 약간 좀 중홀 어느 나라에 있어요? 뭐, 많이 유럽에는 있어요? 많이 있어요. 유럽에는 사실 진짜? 그렇죠. 파리 오페라도 네. 발레만 하지요. 발레 오페라만 하지요. 네. 좀 뮤지컬은 예, 다른 극장에서 다른 극장들 뮤지컬 서로 극장이 따로 있어요. 준비해서 했으면 그렇죠. 브로드웨이는 있는 것 같지. 그래서 발레 오페라가 같이 모여서 여러 단체가 서로 선장해야지 관객이 또 여러 가지 보고 감동을 많이 받고 깊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극장이 생겨서 국가가 편하게 예술 활동을 하게 민간 단체도 해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그런 그 지역 발레단들이 안 있는 것 같아서 그래야지 선순환 구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은퇴하는 무용수들이 갈 데가 없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역시 그 은퇴한 무용수들은 엄청 고급 인력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냥 맞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학원 운영보다는 정말 그렇죠. 지역에서 지역 문화도 활성화시키고 또 그 지역에서 또 인재들을 발굴해서 길러내고 좋은 작품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런 꼭 큰 단체 아니어도 되거든요. 워싱턴 발레 같은 거는 22명, 뭐 23명 이 정도였거든요. 꼭 이렇게 정말 국립 발레단이나 저희처럼 이렇게 대규모가 큰 아니더라도. 대규모가 아니더라도 25, 뭐 20, 뭐 20 몇 명 정도 이렇게 해서 소규모로 해도 충분히 거기서 많은 창작 활동들이 이루어지면은 거기서 성공한 분들이 또 더 큰 발레단에 가서 또 더 큰 기회를 얻게 되는 거고 이런 시스템이 발전이 이제는 많이 할 수 필요해요. 있게끔 그런 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실 발레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예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역 무용수 활동이 끝나더라도 그 뒤에 뭔가 진로를 잘 설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게 뭔가 그런 게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번에 이원국 씨가 출연했다고 들었는데 근데 진짜 예술가로 살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참 평생 예술가로 살기가 어려운 시점인데 그런 이원국 씨 같이 열심히 그래도 아직 무대에 서자라고 하는 그런 선배가 있기에 후배들을 보고 배우는 것도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좀 그런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기에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너무 지쳐가지고. 저는 이제 자유인으로 되어서 지금 단체를 맡고 있지 않으니까 편하게 저는 조금이라도 국민들이 시민들이 발레 팬이 될 수 있게 저를 필요한다라고 하면 작은 공연도 지방에서도 가서 좀 공연도 옮기고 한면에도 발레 팬이 할 수 있게 박수를 많이 칠 수 있는 관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니버설 발레단을 차세대 지금 사실은 발레단도 조금 은퇴하는 무용수들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또 무용수들도 성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발레단 운영을 놓고도 뭔가 좀 기반을 닦아놓고
그거를 또 이제 차세대 단장이든지 경영자도 네. 나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그 때가 돼서 제가 단장님하고 같이 놀려고 미리 놀고 있으니까 네, 같이 놀자. 노시는 건 아니고 네, 뭐 네. 최 단장님의 열정은 누구도 네. 따라갈 수 없는 그 뜨거운 열정이 패션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정말 같이 정말 선생님 뭔가, 파이팅. 예. 사실 발레단 운영한다 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 그러니까. 아니니까 안쓰러울 때가 많아요. 그렇죠. 예, 아유 네. 파이팅. 그래서 하여튼 40년의 역사지만 이거를 이제 잘 후대에게 네. 차세대한테 이게 이어갈 수 있게 하는 네. 게 저의 숙제인 것 왜요? 같아요. 아자아지도 해. 아니, 100살이 시대야.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인생은 80부터. 고마워요. 아직 좀 많이 남았네.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두 분. 그런 말 한마디도 내일도 열심히 다루겠어요. 골라듣는 뉴스룸 커튼콜은 SBS 뉴스홈과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애플 팟캐스트 등 오디오 플랫폼에서 그리고 유튜브 영상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김수연 문화 전문 기자의 커튼콜에서 지난 회차도 모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발레 축제 이제 두 분의 헌정 공연이죠. 커넥션 최태지 문은숙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공연도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